네, 오늘 우리 이렇게 회복자 선생님 여러분이 모이셔서요,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가 중독자였을 때는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선생님들 일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. 네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중독자일 때 제 직업관은 그냥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생각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만 있으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, 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돈 중요하죠. 돈 중요하죠. 돈도 뭐 이런 게 아예 의식 자체가 없었던 거. 부모님이 마련해준 학교를 다녔고, 그 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그 직업으로 갔고, 돈의 구애는 받았지만 내가 뭘 해야겠다, 내가 뭘 가치가 있다, 이래서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직업을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게, 우리가 전부 다 산업사회 구조하에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배운 대로 살잖아요.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에 대기업 들어가서 돈 잘 벌고 그럴싸한 배우자 만나서 자식 낳고 사는 거? 그냥 그렇게가 좋은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 인식이나 내 어떤 가치관을 투영하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직업을 구하고, 그러다 보면 결국에 돈을 쫓아 살고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고, 거기서 이제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자꾸 술, 담배 같은 거에 손을 대게 된 거 아닌가. 선생님이 그 예전에 선생님 직업 가지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직업관 뭐였을까요? 그때는 제 만족이고 제 성취감이었죠. 네. 성취 엄청 중요하죠. 네. 그렇다면은요, 단주를 하고 나서는 이런 직업관의 뭐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? 단주를 한다고 직업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. 처음에는.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술만 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에 대한 뭐 직업이든 뭐 일이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술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술을 어찌저찌 끊긴 끊죠.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봤던 얘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술을 끊었지만 직업관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공허함은 여전히 계속 남아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다시 술 생각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, 담배에 계속 손을 뻗고 싶은 욕구만이 남고 이랬던 거죠. 그래서 그냥 술 끊었다고 직업관이 바뀌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이제 단주를 하시고 바로 단주를 하시고 또 직업관이 이렇게 변화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바로 변화하진 않았고요. 중간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됐었어요. 재발을 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술을 마신 거죠. 술을 마셨을 때 내 돈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꿈에 대해서 찾아가느냐,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조급했던 것 같아요. 후자를 생각하면, 제 꿈을 생각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또 직업이고, 그게 또 중독자이다 보니까 바로 공부해서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. 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해서 그걸 생각하니까 깝깝하기도 해서 돈 쪽을 선택했었던. 근데 그 후에 재발을 하고 나니 난 안 되는구나, 아직. 나한테는 아직 힘이 없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었어요. 그리고 그 한몫했었던 거는 전에 했던 직업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자니 이제 술을 좀 안 마셔보니까 그만큼의 돈을 또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더 돈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술을 안 마시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겠다. 내가 다른 쪽으로 돈을 안 쓸 수 있겠다. 그러셨나요? 많이 모으셨나요? 생각만큼? 아니, 그러지 못하고 술을 마셨죠. 그러지 못하고 술을 마셨고, 다 이제 술 마실 상황들을 제가 만들어 나갔었어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직업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거 변화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
결국에는 술만 끊는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는 게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술을 끊어도 내 인생에 지금 설치돼 있는, 내가 설치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다면, 예를 들어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, 그 다음에 직업적 능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,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어떤 나의 그런 관점, 이런 게 다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사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만큼의 돈을 벌어도 거기서 어떤 기쁨을 느끼거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창조하거나 이러기는 힘든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아, 이게 내가 술 하나 끊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술을 끊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서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직업에 대해서도 꼭 나는 이 직업을 해서 꼭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고 거기서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회복해 가면서 저의 직업관이 사실은 안전이었어요. 그래서 이런 중독 관련 기관이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이 막 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. 뭐지? 내가 준비한 건 뭐지? 그랬을 때 다행히 저한테는 기회를 주셨어요. 제가 저의 경험담을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. 그랬더니 그곳에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 그곳에 가서 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돈도 벌어요. 와. 연결되는 거죠. 네. 결국 이 중독의 경험이 되게 직업이 돼서 돌아온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땄어요. 땄고 지금 1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도 제가 이건 단지 너의 그 인정받기 위한 욕구냐 아니면 좀 더 편한 직업을 갖기 위해, 그러니까 돈을 위해 네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걸 보니까 아, 내가 조금 더 많이 힘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쓸 수도 있겠구나. 네, 그래서 정신보건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. 네. 오. 네. 혼자 박수. 네. 이렇게 있으면 네.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. 포기하지만 않으면. 네. 맞아요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제가 이 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 중독이라는 거를 참 그 어렵고도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중독자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재발이랑 뭐 갈망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우인데 저는 제가 지금 인천 연세누리에 다니면서 제가 거기 치료공동체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.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내가 그 남을 사랑할,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제가 계속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다 보니까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제가 배우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가 알코올에서 회복되면서 그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지금 제가 하나둘씩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저는 그걸로 지금 뭐 일단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 크게 제가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.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조급하면 네, 망치잖아요. 네. 들어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요. 그럼 과연 선생님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. 네.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?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박수를 못 받았네요. 저. 박수 받을 만한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제가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아직 가정에서 음주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.
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어떤 분을 만났었냐면 알코올 중독자 자녀, 딸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이렇게 두 분을 동시에 만난 거예요. 두 분이서 저희 앞에 있는데도 막 이렇게 술 가지고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.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이고 저도 알코올 중독자잖아요. 그러니까 두 분의 입장이 이해가 가고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좀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공감대를 좀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그때 제가 나름 쓸만한 놈이네. 그래요? 그런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네요. 네.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술 끊고부터 작년,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유튜브에 저의 단주 극복 노하우나 지금은 이제 식이장애 관련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가이던스라고 해서 식이장애나 뭐 다이어트 같은 거에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말 그대로 가이드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를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책도 쓰고 있고 강연도 나가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? 반반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 술 먹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제 술을 끊으면서는 의도했어요. 이렇게 되는 것들을. 네, 굉장히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제 스스로 선택을 한 건데 그래서 아까 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너무 한정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저런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준비 기간을 너무 오래 갖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딱 방점을 찍어놓고 그거를 되게 그냥 욕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라고 욕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를 의도하면 하나라도 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나왔고요. 1급을 이제 2020년도 2월달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쓸 수 있게 됐는데, 아까 제가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의뢰가 들어왔더라 그랬잖아요. 그 일이 뭐냐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제가 작년에 행복을 만드는 집에서 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할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 쪽 공부를 하면서 생긴 건데요. 상담을 주로 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보조로 서브로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메인이시고 저희가 서브인데 그분이 상담을 하시면 그걸 반반씩 나누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에 합류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시는 거죠. 네.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. 네. 훌륭하시네요. 네. 혹시 그러면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거가 있을까요? 우선 중독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.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. 나는 이미 뇌가 다 망가졌고 그러니까 기능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일을 대충 하고 안 하고 한 지 오래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변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조건 한두 개는 꼭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네, 자기 스스로를 틀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인데 진짜 안 그렇게 보여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당신들은 젊잖아. 젊으니까 그렇죠. 도전할 수 있잖아. 난 나이가 많아. 그래서 도전하는 게 무섭고 힘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.
내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죠. 저희 중독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곳을 쓰기 위해서 찾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일단 틀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. 세상에. 세상에 나와야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.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쓰일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온다는 거. 네.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훌륭하신 말씀입니다. 네. 이 중독이라는 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 외로움의 병, 고독의 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이 대인관계나 제 가지고 있던 제 개인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다 멀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에 대한 거를 제대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중독자로 제가 살면서 저의 뇌가 하도 망가지다 보니까 이 인지 능력이 워낙 떨어져서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했어요, 정말. 그래서 지금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가져다 준 것 가운데 감사한 게 제 스스로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고 그건 해야 된다,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일들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이 맑은 정신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이 직업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자기가 묵묵하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직업을 갖기 전에 우선은 단주가 먼저 돼야 직업을 가질 수 있다. 네, 기본이 항상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천천히라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. 힘들지만 단주를 함께 하고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좀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와, 너무 좋으시네요. 네. 한 말씀. 네. 저도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하나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고,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싶지만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이사 날짜도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을 해야 되고 다 뭔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막상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뭔가 딴 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지금 경험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정말 희망이 생기는데요.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이것을 보신다고 하시면 여유를 갖고 단주를 잘하고 계시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린다. 이 선배분들이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. 네,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